서울 강남의 한복판. 빌딩 한 층이 컴퓨터와 코인 채굴기 수십 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코인 채굴 시스템입니다. 이게 노드라고 하는 거고요. 컴퓨터 하나하나에 이제 장부가 다 들어있는 거고요.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교수. 10년 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알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논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발표한 9장짜리 논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컴퓨터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의 암호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이 발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겁니까? 얘가 어떤 난수표를 찍어갖고 맞춰야지만 이제 채굴을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팬이 돌아가서 열을 뽑아야 됩니다. 오태민 교수가 비트코인을 알게 됐을 때만 해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비트코인 그 당시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1억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놀라는 게 아니고. 2010년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는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사 먹었는데요. 지금 시세로는 약 1조 원짜리 피자인 셈이죠. When I say Bitcoin, you say what? Pizza. I just told people I wanted a pizza and I want to pay with Bitcoin. And people ask me, "Oh man, what an idiot! Why don't you keep that Bitcoin?" And it's like, well, you know, somebody had to start it off.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7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미래의 화폐니까 지금 화폐로 써보자라고 해서 뭐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은 밥을 비트코인으로 사 먹을 수 있게도 해주고요. 외국인들이 오는 숙박시설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하게 해주고 했던 게 2017년, 18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개인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2017년 9월만 해도 3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연말엔 개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2,600만 원대에 이르던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1년도 되지 않아 6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미국이 현금 살포, 이른바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전환기를 맞습니다. 시중에 달러화가 엄청 많아지면서 돈 값이 거의 이제 값이 됐습니다. 많이 풀려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에셋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고급 시계와 미술품 등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 비트코인에도 돈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캐기가 어려워져서 디지털 금으로 불릴 정도로 각광받게 됐습니다. 금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달러를 더 발행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최대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절 넘쳐나던 현금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코인들, 이른바 알트 코인의 값도 끌어올리는데요. 그 정점에서 한국인 청년이 천재 코인 사업가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권도형, 테라 루나 코인의 발행인입니다. 루나 코인은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에 이르는 메이저 코인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2022년 5월 루나 코인의 폭락이 시작됐고 99.99%나 하락해 루나 코인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 최악의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액은 50조 원이 넘고 국내 피해자만 2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저도 조금 담았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 오늘 좀 샀다,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이틀인가 3일 걸려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했던 투자자들도 막 돈을 잃어버렸죠. 테라 루나 사태는 전체 코인 시장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1년 11월 개당 8천만 원을 찍었던 비트코인. 미 금리 인상 전망과 함께 뚝뚝 떨어지던 가격은 테라 루나 사태 이후 급락했습니다. 크립토 윈터라 불리는 코인 시장의 불황은 그렇게 2년간 이어졌습니다. 겨울을 끝낸 훈풍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불어왔습니다. Breaking news around all of this. Kate Rooney has more on this decision by the SEC. Kate. Hi, Morgan. We are just getting word from the SEC that a wave of Bitcoin ETFs have been approved. The SEC just putting out a statement saying that 11 of these have gotten the green light to trade in the U.S.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가 승인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중요한 자산의 항목이 되었다라는 신호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발산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ETF를 처음으로 이제 신청한 건 윙클보스 쌍둥이라고, 그들이 2014년도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해서 2017년도부터 미국의 증권위원회에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거절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24년도 1월에 처음으로 승인을 한 거죠. 이 소식 이후 코인 시장은 크게 요동칩니다. 실제로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ETF는 4월 현재까지 우리 돈으로 약 82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 개당 1억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한 달 뒤인 5월 28일에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년 전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이자 투자자로 KBS에 출연했던 장재윤 씨. 코인은 여러 가지를 채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의 시세는 한 개당 280만 원대. 최근엔 이보다 2배 오른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산도 3년이 지난 지금 2배로 불어났을까요?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셨는데.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상황은 좋은데 이제 2년 전쯤에 이더리움 채굴이 끝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 전기요금의 부담도 커지면서 기존 기계로는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무거워요. 3년 전 채굴기로 가득 차 있던 창고. 지금은 자재 창고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코인 사업에도 손을 댔다가 장 씨는 큰 돈을 잃었습니다. 수억씩 손해 봤습니다. 뭐 코인 이제 상장 전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거기에 돈 넣은 것도 있고 코인 채굴했던 것도 잊어버린 것도 있고 뭐 이게 좀 말로 하자면 우울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이더리움에 눈을 떴던 장 씨. 하지만 코인의 세계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 복구가 안 됐죠. 당연히 금전적으로는 복구는 안 됐고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코인은 하락장 길 때는 2, 3년 동안 하락장이란 말입니다. 대박의 꿈과 그걸 이용한 위험천만한 유혹이 공존하는 코인 시장. 그저 강아지 사진이나 개구리 그림을 활용해 재미로 만드는 코인을 밈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묻지마 투자는 이런 밈코인의 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밈코인인 도지코인. 시가총액이 19조 원이 넘습니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어서 산 물건이거든요. 그럼 재미를 잃으면 안 삽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NFT 원숭이 그림이 있거든요. 한동안 연예인들이 사면서 갑자기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지금은 폭락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밈코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홍기훈 교수는 비트코인의 미래도 밝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가격 상승만을 유발할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는 개인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훨씬 많은 거를 시장에 내놓거든요. 사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무조건 가격을 상승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자들이 하루에 가져가는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는 비트코인이 9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450개로 줄이는 기점이 반감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이 450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끝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가격은 또 오를까요? 항상 여태까지 역대로 보면 반감기 즈음이 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나고 한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때부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반감기로 인한 영향은 이미 가격 상승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쯤 올 거라는 거를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바보식.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센터. 가상자산 시장과 온라인 투자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잘못 보낸 코인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고. 젊은 층은 코인 투자 시장에서 좀 더 안전할까? (20대의) 개인 회생 신청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대 코인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연도 아니죠. 한 3개월 동안 70%를 번 거예요. 근데 투자 수익률이 연 7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10배, 20배 이런 걸 원하거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최고가가 70만 원이고 최저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아셨던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5%도 안 됩니다. 근데 샀었던 분들은 한 20, 30%가 돼요. 비트코인은 일단 무턱대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미 금융당국의 ETF 승인이 맞물리면서 다시 찾아온 비트코인 열풍.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게 10억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의 자금이나 금융적 상황 그리고 내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물건이 내 포트폴리오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